뉴스 TV의 성승환 기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블랙록이 자본을 들여서 이제 건립을 하고 그거를 우리 기업들이나 활용을 하면서 그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약간 허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좀 뜻을 모았다는 정도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그 블랙록에서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혹시 우리 기업들이 좀 뭐랄까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저희 김우창 국가 AI 비서관이 그 금융 쪽의 전문가라서 그쪽에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이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전략 투자라고 부릅니다.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진 사업들을 한국에 위치시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에서 하는 투자의 방식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FI라고 해서 한국에 가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이렇게 그 블랙록에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만든 로드맵 이런 식의 전망들이 잘 돼야 블랙록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AI 비서관 김우창입니다. 방금 차지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G 모사나 A 모사 같은 그런 곳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이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SI, Strategic Investment, 전략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생태계가 초기 단계인 상태에서 제가 국가 AI 정책 비서관이니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는데 블랙록과 같은 그런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AI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운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정책과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와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3달 가까이 차 의원님하고 좀 논의를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요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제일 큰 이유가 이 FI가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좀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FI가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회장이신 레리 핑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이 MOU를 통해서 얻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블랙록이 이 MOU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비즈니스적인 수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록이 가진 지금 리드하고는 AIP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랙록과 그 산하 이제 회사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같이 회담에 있었던 오글래시 회장인데 이게 100% 블랙록에서 투자한 지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GYP는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이라는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 놨습니다. 그 컨소시엄 멤버는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 그리고 쿠웨이트 투자청 테마섹 엔비디아까지 포함한 이제 거대 이제 주요 이 AI 산업계에서 가장 주요한 자본과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이 GPU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수요자 그룹들 있죠. 여기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이제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랙록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어떤 메리트 있는지를 궁금해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장이 미국에,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 시장이 커져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한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 곳은 유럽, 이 두 군데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AI 데이터 센터들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나라의 조그만한 스케일의 그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서 만드는 게 도움이 될까? 수많은 이렇게 행정적인 장벽도 있을 거고 논의 과정이 있을 건데, 아니면 전략적으로 한두 군데 AI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로 구축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무적인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이 충분히 주어질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AI 산업에 대한 포텐셜을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AI 전환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룹이, 어떤 국가가 이걸 리드하게 될 때 그 가능성이 저희는 높은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돼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한국에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가 여러 논의 과정 중에서 뜻이 모아진 부분이기도 합니다.